좀 센터장님한테 궁금한 게 아까 그 08년 이후에 구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수도권에. 네. 그게 저는 좀 영원히 그 지역 구도는 뭐 70대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영남이나 호남, 네. 호남은 70대 30 정도 되는 그런 구도고 왜 수도권이 네. 이렇게 그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지난번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한 85%를 가져갔더만요. 지역구를 네. 보니까. 그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히는 이제 한 2016년 선거부터의 이제 흐름인데요. 왜 이렇게 된 거죠?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에 할 때 예. 사실은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일당이긴 했으니까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차이는 없었는데 국민의당을 범야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진보 계열 진영이 승리한 거거든요. 2016년부터. 16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이 있었고 지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투표율이 낮을 때 뭐 이럴 땐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진보 계열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평가받는 국면에서는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투표율이 낮을 때. 예. 왜냐하면 뭐 40, 50대 이제 진보 유권자들은 질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에서 총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여당 보수 정당 후보가 선전할 곳이 사실은 손꼽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뭐 서울은 2곳만 우세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두터워지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면밀하게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제가 정치권 공부할 때 그런 그 논문에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세대 경험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세대 문제로 좀 세대 경험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나 조사를 해보면 한국 40대, 50대들은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세상의 기준과 어떤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한 60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4050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6070보다. 근데 4050이 6070보다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070은 거의 75에서 80% 투표를 하거든요. 2030도 인구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근데 2030은 50% 투표율입니다. 50에서 60 사이 정도 투표율.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도시에 20에서 50이 아무래도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정당 뭐 이런 이제 그 자유주의 관련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6070의 투표율은 상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6070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고 그 밑에 세대에서는 그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엔 이 6070의 투표율을 4050 플러스 2030의 투표율이 얼마나 따라잡느냐.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60대 초반까지의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두고 이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세대. 세대는 사실 뭐 1시간짜리 얘기긴 한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2040 진보. 2040 진보라고 부르고 2030 진보 40 중도 5060 보수가라고 얘기한 것이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냥 공식이었어요. 2030 진보 40 중도 5060 보수. 근데 이게 이제 바뀌더니만 지금은 이제 4050 진보라고 불러요. 4050. 40, 50대를 진보라고 부르고 이제 60대 중반부터를 이제 보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60대 초반도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민주당 후보들 조사를 보게 되면 60대에서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먹고 들어가요. 그 왜냐하면 20대 총선 때 보면 그분들이 4050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셨겠지. 이 현상이 이제 있는데 그 4050의 결집도가 이제 매우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ARS 조사를 보게 되면 리얼미터나 이런 정당 지지를 보면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는 높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ARS에서의 정당 지지가 높다는 것은 과거에는 보수층의 결집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ARS 하면 무조건 보수 정당이 높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진보 성향층의 40, 50대 중심으로 결집도가 높아졌고 60대 초반까지 영향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2030은 뭐냐? 2030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중도라고도 하고 스윙보터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남녀로 지금 갈라진 상황이잖아요. 남녀로 갈라진 상황인데 이게 진보 진영을 평가할 때는 남성들이 보수 정당 찍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류가 이제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20대가 이제 보수화됐다 얘기한 거예요. 예. 보수화된 게 아니라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가 유리하고 떨어지면 보수가 유리하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약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진보 정당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다고 하면은 20, 30대의 남성들이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네. 어디 표심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라진 흐름인데 그러니까 어떤 세대 투표율이 높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 그것이 사실 본질이죠. 우리나라처럼 세대별로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나라에서는 그러네요. 그 세대의 투표율이 사실은 그 지지층의 투표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율이 높은데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지만 40, 50대도 사실은 매우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진보 성향층의 젊은 층에도 사전 투표가 생기면서 한 10%씩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60대 이상과 젊은 층의 그 투표율 격차가 20% 30% 차이 났어요. 지금은 이 격차가 20% 이내에서 차이가 나요. 10% 중반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 40대 50대의 투표율들이 매우 높아져서 고령층들이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 갭을 줄인 것이거든요. 투표율에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에 큰 이제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선거를 결정짓는 30대 투표라고 보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판세가 전체 판세도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에서 키를 말씀하신 대로 뒤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세대론적 분석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혹은 결혼을 한 아기를 낳기 시작한 세대가 이번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반영돼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20대는 많이 분석해봤고 노인층도 많이 분석해봤고 중간층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사실 30대 얘기를 많이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30대를 20대에 묶어서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해왔는데 다를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에서 다를 것 같아요. 30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층 이제 그런 우리가 FGI라고 하는 심층 자담회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고 하면은 그러세요. 20대와 30대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렇죠. 20대가 더 오소독스한 거예요. 그래? 젠더 이슈라든가 아니면 내가 남자들 진보 정당 진영을 싫어한다든가 또 여성들은 진보 정당이 뭐 그래도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이제 확고하게 그 이상과 실제 행동이 강한 거예요. 이 20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소독스라는 게 스테레오 타입화인 거예요. 이념별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이요. 그래요? 30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연해. 방금 이제 그 얘기 하신 건데 개방적이고 더 유연하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유연한 거예요. 젠더 이슈도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진입하기 시작하죠.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좀 다른 표심들 변화가 이전에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20대였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나 과장들이랑 잘 맞나? 근데 20, 30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런데 뭘 안다고 떠드냐.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맞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몸을 낮추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